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로로쌤입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공지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로로쌤 TV 사칭범에 의한 피해 사례가 실제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TV 메인 패널이었고 현재도 칼럼 조회수가 10만이 넘어가며 이제 네이버 경제면에도 메인에 등재될 정도로 인지도가 높다 보니 사칭범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수차례 말씀드렸고 사행성 도박 사이트는 이제 실제 피해 사례가 없었고 이렇게 뭐 해외 주식이나 급등주, 작전주 같은 이런 급한 매매는 저희와 성향이 맞지 않는다. 저희는 안전 투자를 지향합니다라고 수차례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규 회원 문의는 요 MMD, ST 카톡 요 단일 루트로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고 그 외에는 저희가 아닌 사칭범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부분은 좀 복잡해서 메신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서비스 가입 문의할 때 이 폼을 항상 올려드리죠. 이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 폼에다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나 실장님이 상담을 하셔도 제가 직접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 확인 전까지는 절대 금전 거래를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사상 최고가를 달성했습니다. 뭐 0.3% 정도, 0.29%인데 0.3% 정도 상승을 보였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스닥이 먼저 끌어주고 다우가 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다우가 올라가고 나스닥은 조금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큰 상승이라기보다는 큰 상승이나 큰 하락이보다는 이제 뭐 조금씩 살짝 돌파하는 정도인데 이 정도면 그냥 사상 최고치를 썼다라는 정도의 의의를 두는 것이고 뭐 크게 지금은 모멘텀으로 해서 이제 치고 달리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냥 횡보하면서 쉬면서 살짝 맛만 보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 증시도 고점을 건드리지만 돌파해서 치고 달리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제가 3150포인트 이 구간이 상단이고 여기를 넘어가려면은 3200까지 안착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된다? 이 3150포인트 죄송합니다. 3150포인트는 저항 구간이다. 그러니까 이 구간 가면은 조금 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1선 공방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21선 딱 붙여놨다가 동시호가에 살짝 밀어내렸어요. 이러면은 개인 투자분들 불안한 마음에 좀 손절하세요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수급 동향을 확인하면 외국인이 동시호가에 뭐 2천억 이상을 매도하면서 이제 8,500억 이상의 매도를 쏟아냈고요. 기관도 6천억 이상의 매도를 쏟아냈다. 자, 2월 셋째 주까지는 보통은 매도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월에 매도가 좀 덜 나온 것을 1월 말에 강하게 매도를 했고 그리고 2월 달에도 생각보다 매도가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당일 금액은 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큰 겁니다. 그런데 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지금 보면은 어마어마한 매도가 나온 정도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작년 11월부터 해서 매수가 들어왔고 이 수급 동향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이때가 이제 미 대선을 바로 앞둔 구간이었죠. 그러면서 이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때부터 수급 동향을 보면 한 2조도 아직 안 되는 금액이에요.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이렇게 강한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조도 안 된다. 그럼 큰 매도세가 아니죠. 자, 코스닥은 어때요? 외국인이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코스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큰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도 나오는 게 정상적인 구간이고 그리고 이렇게 매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만 해도 굉장히 강력한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선물이 좀 보수적으로 나오고 옵션도 좀 보수적으로 나오는 게 정상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매수한 풋은 오늘 그냥 어느 정도는 정리를 싹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콜옵션 매도 같은 경우는 저항 구간이니까 위에를 살짝 막아놓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월화는 수급이 굉장히 좋았는데 연속적으로 더 좋다라고 하면은 돌파가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항 구간에 가면 수급은 보수적으로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오늘은 옵션 포지션이 그래서 보수적으로 나왔구나, 그게 정상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대로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수급이 코스닥도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주식의 양매도가 나왔는데 그래도 한 21선 공방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급락이 나오거나 하는 저런 큰 금액을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약세는 보이되 급락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런 것은 그래도 지수는 지켜주는 정도는 된다. 수급이 아주 나쁘지 않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조금 나오더라도 하방향으로 그냥 쭉 밀려야 되는 그 정도 수급은 아니다라는 거. 지금 포트폴리오 교체 시기이기 때문에 저렇게 주식을 매도하는 게 정상적인 구간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자연스럽게 지금 주초에 반등 나온 다음에 잠깐 쉬어가는데 크게 안 밀렸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나름 눈치 보기 장세 치고는 단단하게 잘 버텨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제 82,500원 요 구간을 살짝 다시 한번 이탈했습니다. 반등이 주초에 반등 나왔다가 21선 저항 맞고 돌파를 못한 거죠. 저항 구간을 돌파 못하면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밀리는 게 정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지지선을 살짝 이탈하면서 또 이제 이탈하면 손절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이 삼성전자가 이제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걱정이 없지만 고점에서 매수해서 지금 손실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높은 가격에 비싸게 매수할 때는 비중을 좀 적게 가져가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높은 가격에서 매수할 때는 한 20% 전후 요 정도로 제한을 하면은 추후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8만 원을 이탈해서 한 8만 원 중후반 정도, 8만 7천 원대를 본다, 7, 8천 원대를 본다라고 하면 그때 한 10% 정도 추가해서 그냥 들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을 고려하기보다는 밀리면 오히려 매수를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낮은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미 수익 많이 나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들고 가시면 된다. 시장이 꺾일 때까지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그렇습니다. 자, SK하이닉스도 이 13만 원 구간 요 돌파 시도 나오고 있는데 이 구간 안착돼야 된다 했는데 안착이 못 됐죠. 지금 다시 한번 이탈했는데 괜찮습니다. 13만 원으로 계속 이렇게 수렴하는 과정만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이닉스는 13만 원 쪽으로 계속 수렴해가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돌파가 나오면은 한 차례 위로는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 자리는 남아 있는데 시장이 갑작스럽게 돌바락제로 해서 무너지지 않는 이상 위로 올라갈 자리는 남아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시장이 꺾일 때까지 그냥 들고 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LG화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LG화학 이 반도체주와 함께 2차전지 관련주, 이 배터리 관련주들도 이제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LG화학은 계속 이제 100만 원에서 저항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100만 원 돌파해서 안착하면은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시세를 만들 수 있겠지요. 그래서 최근에 SK이노베이션이랑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드디어 법정 공방이 해결이 됐죠. 그래서 ITC에서 이제 LG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합의를 기다리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럼 돈을 받는 것만 남은 일이죠. LG 쪽에서는. SK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LG 에너지 솔루션과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대한 합의금을 좀 적게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LG가 이겼잖아요. 승자는 LG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택은 LG한테 있는 겁니다. SK가 어느 정도는 성의를 보여야겠죠. LG가 원하는 만큼을 다는 못 맞춰줘도 나는 무조건 1조 이하만 제공할 거야 라는 고집 정도는 좀 타협을 통해서 좀 양보할 필요는 있겠죠. 지금 현재 소송에서 진 상황이니까 10년 동안 수출 못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네, 물론 포드랑 폭스바겐은 이제 미국 기업 포드는 4년, 이제 폭스바겐은 2년 유예가 있긴 하지만 그 후에 거래처들 다 뺏기는 것보다는 10년 동안 뺏기는 것보다는 미국에 그렇게 공장을 지어놨는데 다 노는 거잖아요. 그런 최악의 상황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LG화학 입장에서는 이 합의금을 받게 되는 그런 자금 조달에 좀 용이해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좀 쉬고 있는 단계고 100만 원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언론 기사에
이제 최창식 부회장이 이제 공장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한다. 생산성을 향상하는 쪽에 우선 포커싱을 맞추고 공장 증설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제가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DB하이텍이 기존에 동부하이텍 시절에 적자를 보다가 이제 빚을 다 부채를 다 갚고 재정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이제 막 돈을 좀 만지기 시작했어요. 오너 일가가. 그러니까 공장 증설을 하면은 막 1조 단위 이상은 들어갈 텐데 그 돈이 쓰기 싫은 거예요. 제가 이거 작년에 한 반년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부에다가 지원 요청을 한 겁니다. 지원 요청한 거다. 그래서 또 이제 8인치 쪽으로 8인치 웨이퍼 쪽으로 해서 이제 증설을 하냐 12인치 웨이퍼에서 증설을 하냐 요 차이인데 8인치가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8인치도 이제 그 뭐 차량용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랑 뭐 다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공급난을 겪고 있죠. 그래서 파운드리 쪽에서 DB하이텍이 지금 글로벌 10위에 있는 업체입니다. 네. 이렇게 공급 물량을 부족을 겪고 있는데 8인치를 늘려도 당장은 괜찮은데 미래까지 생각하면 12인치를 늘리는 게 낫죠.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면 12인치 쪽으로 공장을 증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B하이텍은 공장 증설이 좀 확정돼야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이미 많이 올라왔죠. 이미 6개월치 물량 다 받아갖고 밀려서 그 금액 자체도 단가 자체도 20%를 높였는데 그래도 뭐 공급은 계속 부족합니다. 그래서 파운드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호황인데 공장 증설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 좀 망설이고 있다. 이제 막 돈 좀 만지기 시작했는데 적자 보던 기업을. 그러니까 이제 공장 이제 돈을 쓰기 싫어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현재 주가는 그냥 한 6만 원 지지선 삼아서 그냥 쉬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6만 원 딱 그어놓고 6만 원 근처 가면은 그래도 지지력 테스트는 나오니까 보시면은 나오니까 이 구간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방이나 뭐 이런 제가 쿠팡 관련주 이제 여러분들 거래 정지 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뭐 쉬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어떻게 됐어요? 급락 나왔죠. 네.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 이제는 이제 뭐 삼성 정도 가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좀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풀린 다음에 정리하신 분들은 이제 다행인 거죠. 장중에 20% 밀렸는데 마감은 20% 밀렸고 거의 뭐 하한가에 갔다 왔죠. 근데 고점 대비해서 보면은 위쪽에 뭐 그 7%대까지 올라갔으니 거의 뭐 30% 가까이 밀린 거예요. 고점 대비해서 비면. 그래서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과하게 올랐다. 그래서 동방 그리고 어제 EID라던가 뭐 이런 뭐 이트론이라든가 이런 동전주들은 특히나 좀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이트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그저께부터 계속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동전주들 좀 주의하시고 과하게 올라온 종목들은 추격 매수가 아니라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다면 빠르게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정말 좋아 보이면 쉴 때 보시는 건데 동전주는 일단 안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외에 뭐 대형 포장이라든가 영풍재지라든가 뭐 아니면은 한익스프레스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해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계속 윗꼬리 달고 못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한 차례는 좀 쉬는 구간, 8,000원 두들기긴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저항 돌파 못했으면은 쉬는 게 정상인 거죠.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다른 종목들이랑 이제 한익스프레스랑은 조금은 다릅니다. 한익스프레스는 기본이 돼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원택트 시대에도 이제 수혜를 받는 기업이고 실적도 마침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쉰다라고 하면 다시 매매를 할 수 있는데 다른 종목들은 굳이 여러분들이 다시 관심을 가지세요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담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쿠팡의 바통을 삼성출판사가 이어받고 있죠. 자회사 스마트 스터디 이제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핑크퐁, 아기상어. 아기상어는 전 국민이 다 알죠 이제는. 자, 아기상어 이쪽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열풍이다. 넷플릭스랑도 연관이 되고 나스닥 상장을 뭐 진출을 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2분기 정도에 뭐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것 같은데 좀
지금 쿠팡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삼성출판사가 부각이 된다.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죠. 쿠팡 이렇게 이슈되면 삼성출판사 같은 거를 차라리 보시는 게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바로 한 이틀 뒤부터 올랐으면 제가 월요일에 말씀드리고 이제 수요일 그리고 오늘 해가지고 이 현상을 갔는데 이것도 이렇게 급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슬슬 여러분들이 놓아줄 곳을 찾으셔야 됩니다. 저는 더 간다고 해도 내 종목 아니다 생각하고 좀 상승이 유지될 때는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요. 같이 보는 종목으로는 토박스 코리아랑 오로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토박스 코리아의 경우는 이제 1,600원 기존의 저항 이렇게 알려드렸었는데 정확하게 1,600원에 붙여만 놓고 윗꼬리대로 쭈르륵 밀렸습니다. 만약에 갭으로 돌파해서 여기서 위쪽으로 치고 간다라고 하면은 상승이 이제 제한될 때 올라가다 못 올라가는 힘에 붙이는 상황이 나오면은 분할 매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1,600원을 돌파 못하고 아래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절반 매도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로라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이 좀 정체됐죠. 11,500원 이 저항 구간에 돌파를 실패하고 지금 그래도 10,000원 위에는 있으니까 이 종목은 간단하죠. 10,000원 이탈하면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11,500원 가면은 이제 한 차례 목표가 만약 이걸 돌파하면 그 다음에는 13,000원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지와 저항을 보면서 이제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다날 같은 경우가 어제 이제 뭐 코인 결제 쪽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날 관련주들은 오늘 다날만 좋고 나머지는 다시 조금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카페이시사 같은 경우는 이제 4만원 이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어제 안착된 줄 알았는데 여기서 꼬리 달고 밀렸고 오늘 개파락으로 밀려서 돌파 시도가 장중엔 나왔지만 결국은 4만원의 안착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저항받던 구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 양봉 안에 음봉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이 양봉의 하단, 그러니까 21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1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조금 보유해 볼 수 있고 4만원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위쪽으로 다시 한번 치고 가서 5만원대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5만원까지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KG모빌리언스도 마찬가지고요. 다날 관련주는 그냥 다날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날도 이제 내일 되면 정리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요. 내일 정도부터는. 그리고 KG모빌리언스 같은 경우 오늘 갭상승 출발을 했지만 결국 추가적으로 달리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쪼르륵 내려왔죠. 그래서 기존 가격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10,000원까지 내려왔고 한국정보인증이나 세틀뱅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신세계 면세점이 4분기 영업이익이 26억. 신세계 면세점인데 26억 너무 적은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지만 작년에는 코로나 시대죠. 그래서 1분기에서 3분기까지는 그래도 영업 손실을 보고 있었는데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거에 의의를 두시면 될 것 같아요. 26억. 그래서 이제는 이제 조금 코로나에서 조금 해방되는 모습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 영향력이 이제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중국의 춘절 연휴의 내수 같은 경우가 정상화되고 있다 해서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았죠. 대표적으로 한국콜마 같은 경우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보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였죠. 그러면서 55,000원 저항을 그냥 가뿐하게 넘어서 치고 달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고 한국콜마가 좋으니까 당연히 뭐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쪽은 항상 같이 보세요라고 말씀드렸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신세계가 좋았던 그룹 계열사가 양호했고 그리고 화장품 비디비치나 이런 쪽으로 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기대감은 함께 항상 있지요.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하면은 아모레퍼시픽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도 이제 최근에 이렇게 횡보하면서 좀 쉬고 있었는데 상승이 미리 나왔죠. 선상승 나온 다음에 24만원 저항 돌파 못하고 쉬고 있었는데 한 차례 다시 한번 저항 구간으로 붙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지금 나쁘지 않아요. 화장품 관련주들이 추세가 양호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이 백신 기대감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행주나 이런 쪽도 이제 얼마 전에 반등이 나온 것처럼 화장품주가 이렇게 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치한불이나 한국화장품제조나 코리아나 같은 안 오른 종목들도 이제 유심히 볼 수는 있겠죠.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고. 그리고 제넥신이 오늘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줬는데 면역항암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KG바이오에 이제 라이선스 아웃을 했다라고 하는데 총 11억 달러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1조 2천억이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제 계약금은 2,700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300억 정도는 계약금으로 받고 이거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일스톤으로 해서 이제 단계별로 해서 이제 돈을 지급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재밌는 게 이 KG바이오, 인도네시아의 KG바이오의 이제 제넥신 지분이 한 2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740억이 됐다. 작년 8월만 해도 460억 정도, 이 정도로 추정이 됐었는데, 올해 지금 보니까 740억 정도로 추정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작년 8월부터 거의 반년 만에 60%의 기업 가치가 올라간 겁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당 419.99달러의 투자 가담을 유치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이런 뭐 우주항공 관련주 좀 움직였죠. 그래서 AP선 같은 경우가 오늘 급등을 보였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좀 움직임이 좀 나왔죠.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면서 뭐 세트랙 아이까지 이렇게 움직임을 보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짝 움직였다. 세트레가이는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서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고 우주항공 테마가 올해 이제 1월 중순부터 해갖고 1월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지금 매매를 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권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5G 관련주 기존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글로벌 백신 보급으로 해서 이제 인프라 투자가 재개되고, 미국에서 이제 주파수 경매, 뭐 영국이랑 뭐 여러 국가에서 인도도 그렇고, 여러 국가에서 이제 5G 경매, 주파수 경매가 나오고, 투자가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AT&T 수주 기대감부터 해서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올해는 2019년만큼은 아니어도 제2의 도약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제가 뭐 썸네일에도 적어드렸죠. 그래서 제2의 도약기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KMW, 뭐 오이솔루션, 그리고 뭐 에이스테크, 그리고 서진 시스템은 이제 오늘 뭐 전환사채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서진 시스템, 그리고 뭐 솔리드, HFR 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밀려 있을 때마다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차 회사죠. 이제 루시드 모터스가 이제 스펙 합병으로 해서 상장에 임박했다라고 합니다. 기업 가치가 120억 달러를 이제 예상한다라고 하는데, 자, 루시드 모터스가 120억 달러인데 아까 말씀드린 요거 이렇게 비교하면 재밌죠.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740억 달러라고 하니 이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얼만큼 이제 높게 평가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센트랄모텍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공조 시스템 부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뭐 급등이 나온 것이고, 서원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헤더 콘덴서를 계약했죠. 그래서 루시드에 이런 계약을 해서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정해 드릴게요. 서원이 아니라 세원입니다. 세원. 뭔가 이상하다 했네요. 자, 세원 같은 경우가 이제 루시드의 헤더 콘덴서를 계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비스 같은 경우가 이제 LG화학의 원통형 배터리 이 부분은 이제 루시드 모터스의 LG화학이 공급하고 있는데, 이제 자비스가 이제 LG화학에다가 원통형 배터리를 이 관련 부품을 납품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자비스도 조금 엮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400원 요 구간 지지력 잘 받고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OCI가 최근에 조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중국 신장이 이제 위구르족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인권 탄압 부분 때문에 이제 신장 지역에서 생산하는 폴리실리콘을 이제 불매 운동하는 정도까지 갔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EU까지도 이제 퍼지고 있는데, 이 신장 지역에서 생산하는 폴리실리콘이 글로벌 4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폴리실리콘 업체인 OCI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수혜를 받을 것이다. 독일의 바커, 미국의 헬로, 그리고 한국의 OCI 같은 경우가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가격 경쟁력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OCI가 한번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다시 한번 보이고 있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히토류 얘기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히토류 얘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참고하시고, 자, OCI 봤으니까 하나솔루션도 보면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영업이익이 좀 긍정적으로 나왔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사이에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좋았다가 5만 원 구간 넘어간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쉬는 모습입니다. 5만 5천 원 넘어가면 또 6만 원 사이에서 이렇게 쉴 수 있겠죠. 참고하시고요. 자, 이마트 같은 경우도 자, 영업이익이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과 이마트 같은 경우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마트는 요 18만 원만 유지해주면 다시 한번 이제 위쪽 방향성으로 돌릴 가능성은 충분하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얼마 전에 이제 엔터주들 이렇게 쭉 소개해드렸었는데 제가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쉬는 구간에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해당 부분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관련주들 한번 쭉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이슈들 잘 참고해가지고 안전 투자하시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